속보, 스카이 스포츠가 밝힌 토트넘 이적 근황. 토트넘이 케인을 결국 팔 수 없는 이유. 1년 뒤 공짜, 1,300억. 왜 안 팔까? 해외 반응 외신 소식. 해리 케인 영입을 노리던 바이에른 뮌헨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횡포에 지쳐 영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불가리아 스포르탈은 9일, 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TYC 스포츠 보도를 인용해 뮌헨은 토트넘 측에 더 진지한 조건을 제안할 준비가 됐다 면서도 레비 회장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케인 영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올 여름 뮌헨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센터백 니카 에르난데스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보낸 후 나폴리에서 김민재 영입을 거의 마무리한 뮌헨은 케인으로 공격수 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마침 케인도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한다. 유소년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성장한 케인은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2위를 기록 중이지만 우승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단 한 개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2022-23 시즌도 모든 대회에서 탈락해 무관에 그쳤다. 계약 기간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과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등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현재는 스트라이커를 원하는 뮌헨과 이적을 원하는 케인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뮌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뮌헨은 토트넘 측에 공식 오퍼를 제출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달 뮌헨이 토트넘에 7천만 유로, 약 999억 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토트넘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료로 최소 1억 파운드, 약 1660억 원을 원하고 있다.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뮌헨의 제안은 토트넘을 설득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이런 수준의 이적료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뮌헨은 8천만 파운드, 약 1330억 원까지 이적료를 올려 두 번째 제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구단 레전드 칼 하인츠 루메니게 위장이 직접 협상에 관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이 런던 자택에서 케인과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들은 레비 회장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레비 회장은 투엘과 케인이 런던에서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면서 레비 회장은 뮌헨의 피를 보고 싶어한다. 뮌헨의 제안을 거절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TYC 스포츠는 뮌헨은 케인 영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레비 회장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인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며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하기는 힘들 거라고 전망했다. 2. 류현진 복귀 앞두고 냉탕 좌우양 화살표 온탕, 토론토. 하루 만에 양키스의 추격 허용.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6이 복귀를 앞두고 보였던 좋은 기세가 단번에 꺾였다. 노히터 게임의 희생양이 되면서 연승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전반기 막바지에 냉탕과 온탕을 계속 오가고 있다. 먼저 전반기 마지막 홈 3연전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스윕을 당했다. 후반기 대반격을 위해 승수를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지구 보스턴에 3번이나 내리졌다. 올 시즌 보스턴과 6번 만나 전패의 아쉬움이 더 컸다. 상황 속에서 바로 빠져나왔다. 전반기 마지막 원정 6연전에서 먼저 4연승을 내달렸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8일 막강화력을 폭발하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12에서 2로 대파했다. 뉴욕 양키스를 끌어내리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단독 3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온탕에서 냉탕으로 이동했다. 9일 디트로이트와 원정 경기에서 팀 노히터 게임을 당하며 0에서 2로 졌다. 상대 투수 3명에게 완전히 눌렸다. 매트 매닝, 6.2이닝, 제이스 폴리, 1.1이닝, 알렉스 렌지, 1이닝에게 단 하나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했다. 5개의 볼넷을 골라냈지만 무의미했다. 이날 굴욕적인 패배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단독 3위에서 공동 3위가 됐다.
같은 날 시카고 컵스를 6에서 3으로 꺾은 뉴욕 양키스와 같은 자리에 섰다. 지구 꼴찌 보스턴 레드삭스 47승 43패와 격차는 2경기에 불과하다.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양키스와 공동 3위에 랭크됐다. 한편 공포의 알똥이라 불리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선두 템파베이가 전반기 막바지에 갑자기 부진에 빠지며 혼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템파베이는 최근 7연패로 추락했다. 57승 35패로 여전히 지구 선두지만 7할 이상이었던 승률이 0.620까지 떨어졌다. 2위 볼티모어 오리올스 53승 35패에 2경기 차까지 쫓기게 됐다. 3. 두산이 원투펀치 날리기 시작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리그 최강급 외국인 원투펀치를 앞세워 3위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달 가세한 브랜든 와델 29 오른쪽 이 경쟁력을 입증하며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 31 왼쪽와 완벽한 짝을 이룬 결과다. 둘은 7월 첫날부터 시작된 팀의 8연승 행진도 주도했다. 가을 야구를 향해 달리는 두산의 레이스에 가속도가 붙였다. 브랜드는 두산의 전력 안정화를 이끈 1등 공신이다. 지난달 계약을 해지한 딜런 파일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뒤 등판한 3경기 모두 6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1자책점 이하로 막아냈다. 평균 자책점이 0.90이다. 적응 기간도 필요 없었다. 브랜드는 지난해 7월 아리엘 미란다의 대체 선수로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를 경험했다. 11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60로 준수한 성적을 남겼지만 재계약은 하지 못하고 떠났다. 두산은 올해 새로 영입한 딜런이 연이은 부상으로 맥을 못 추자 급히 대체자를 물색했다. 새 얼굴을 찾는 대신 대만 프로야구 라쿠텐 몽키스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하던 전임자 브랜든을 다시 호출했다. 브랜든은 2년 연속 대체 선수 입단이라는 이색 기록을 남기면서 두산으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선택이었다. 브랜든은 지난달 24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복귀전에서 6이닝 2실점, 1자책을 기록하며 건재를 알렸다. 다음 등판이던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도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두 경기 모두 득점 지원이 부족해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마운드에서 에이스급 존재감을 뽐냈다. 세 번째 등판이던 지난 6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선 마침내 7이닝 11탈삼진 1실점으로 복귀 첫 승을 따냈다. 팀의 5연승도 이어냈다. 지난해보다 더 강해진 브랜든의 호투 릴레이에 이승엽 두산 감독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 이 감독은 브랜든은 지금처럼만 해주면 더 바랄 게 없다. 선발 로테이션을 돌 수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리그 최정상급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두산에서 뛰었기 때문에 소통이나 팀워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고 흡족해했다. 알칸타라 역시 안정적으로 팀 마운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9승 3패, 평균 자책점 2.03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2위, 다승 3위에 올라 있다. 그가 올해 등판한 17경기 중 5회를 넘기지 못한 건 2경기뿐이다. 4월 20일 하나 이글스전부터 1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소화하고 있다. 그중 7이닝 이상 던진 경기가 7차례, 8이닝을 소화한 경기가 3차례나 된다. 지난 2일 롯데전과 8일 키움전에서도 연속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면서 팀 7연승의 발판을 놓기도 했다. 알칸타라는 브랜든보다 KBO 리그 경험이 더 많다. 2019년 KT 위즈 소속으로 데뷔했고 2020년 두산으로 옮겨 20승 2패, 평균 자책점 2.54위 특급 성적을 올렸다. 그의 다승왕과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석권했다. 이듬해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로 이적한 뒤엔 2시즌 동안 4승 1세이브 25홀드 평균 자책점 3.96을 남기고 퇴출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두산은 그런 알칸타라에게 다시 함께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알칸타라도 흔쾌히 두산으로 돌아와 재기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승엽 감독은 알칸타라가 등판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며 믿음을 표현했다. 알칸타라는 두산 트레이닝 파트가 열심히 관리해주고 코치들이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준다. 여기에 일본에서의 경험이 더해져 더 발전한 것 같다며
지난 2020년에 보여준 모습을 올 시즌에도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했다.